창피한 얘기인데 이제 일단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야. 네. 그러면 경제학과에 들어갔으니까 네. 내가 지금 같은 고시 안 봐요. 그 고생스럽게 뭐 때문에 보고 미국 가서 학교해갖고 그때는 이 졸업해갖고 뭘 하느냐 이게 캄캄해. 은행 그때는 이게 상경계 대학 나와갖고 법과대학 상경계 대학 나와갖고 최고의 직장이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25명 뽑아. 25명 중에 서울대학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그 20명 중에 법과대학이 절반 이상이고 이래. 그 다음에는 삼성물산, 삼호물산이라는 게 개인 기업이고 그게 뭐 신뢰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유학 간다 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지 시험을. 이왕 보는 김에 다 합격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지. 군대를 때울 때쯤 내가 이제 판검사 지원서도 모두 내고 요럴 때에 이게 재무부에 알아보니까 나하고 행정고시 동기생이 장덕진이라고 네. 그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 있었는데 벌써 서기관이 돼 있어. 그래 알아보니까 내 경우는 사무관부터 출발해야 된대. 아니 군대 3년 4개월 가산점 인정 안 하느니까 안 한다 하더라. 그래서 에이 더럽다 이게. 에이 그래가 그건 뭐 순간적으로 결단한 거야. 에이 그 검찰에 가면 서울지검에 내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남는다. 그래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시험 과목이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이 겹치는 게 많거든. 무슨 뭐 헌법, 상법 뭐 이렇게 겹치고 물론 공인회계사는 원가 계산, 부기, 재무제표 작성 이 구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으면 100점이 나오고 나머지 상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고시 점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이 고시 보던 게 있으니까 시험에 쉽게 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자, 대통령직에 도전하거나 대통령 된 사람들의 일종의 북한 증후군이 있어. 네. 그게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북한 통틀어서 내가 이런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7.4 공동성명했지. 전두환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김일성이 만나러 노력한 거 압니까? 장세동이 보내가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평양에 가서 사진만 찍게 해달라 이거지. 막 핵심을 말하면 자기의 지지 기반과 이미지업 하는데 도구로 절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YS는 취임사 할 때 내가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끝무리에 남북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북한이 원하는 데서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거든. 그런데 카르터가 북한에 들어가고 94년 8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하도록 합의하고 왔는데 7월 말에 죽었지 않나.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YS야. DJ가 대통령도 노벨상 탔거든. 제일 배가 아팠던 사람이 누구요? YS야. 자기가 만나더라면 노벨상 탔다고. DJ는 4억 5천만 불 보내고 가서 사진 찍고 노벨상 타고 노무현도 10월 4일 날 가고 이명박도 모색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대담하다가 펑크 나버리고 박근혜는 과거에 갔다 오고 대통령 됐고 그 문재인은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봐왔지 않나. 이승만 대통령 누가 뭐라 그래도 건국 대통령이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동북아시아에 요 반조각에 요렇게 대한민국, 북한이 있고 중국 대륙이 있고 앞에 일본이 있는데 여기 고립된데 요만한 데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룬 것은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공이지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과오는 마지막에 그거지 부정선거. 나는 9대1 비율로 절대적 공로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9대1이다. 그게 유신한 거 1의 과오라고 나는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 산업 기반, 공업화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형성이 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전자,
석유화, 건설, 유신을 선포해가 중화 공업을 해서 이게 닫아진 거거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기본적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근원적 공로자지. 부정선거에 대한 과오는 책임져야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기반 위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살게 이렇게 해준 그게 다 박정희 때문 아니야 지금. 아닌 게 한 가지라도 어디 있어.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은 공가를 평가할 정도가 되질 못한다. 뭐 몇 점 할 필요가 없다. 왜? 5년 임기에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요.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5년 대통령이 국가 발전 계획 5년 세울 수 없고 3년 세워봐야 그게 다음에까지 이어지질 않단 말이야. 그럼 뭐 하느냐? 그냥 인기 위주로 5년 동안 별 탈 없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어떻게 가느냐? 나를 모함하기 위한 모함성 비난입니다. 내가 여야를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어 보이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김영삼 후기에만 김영삼 진영에 내가 가담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그 집권당에 한 번도 몸을 담은 일이 없어요. 김영삼 말기에 15대 선거 때 수도권 선대위원장 무소속으로 있다가 수락한 거는 6.29 선언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고 양김씨가 분열할 때 그때 그 야당에서 정풍운동을 한 소두가 나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틀림없이 떨어진다. 전두환 장군이 지명한 노태우 장군이 된다. 그 정풍운동을 해가 안 하기 때문에 삭발해가 그때 무소속이 됐거든. 근데 내 계보는 원래 김영삼이란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이고 국힘당은 보수당이고 이게 관념에 있지. 진보는 정의롭고 평등하며 깨끗하고 청렴하다. 이런 이미지가 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썩고 낡고 부패하다. 이 땅에 보수가 없다. 정책의 높낮이를 두고 구분되는 진보, 따라서 진보도 없다. 이 땅에 있다면 우익과 좌익이 있다. 좌익 중에 극렬 좌익,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파와 그러지 않고 이론적 좌익이 있는데 정치권은 전부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파의 좌익들이다. 이쪽 우익은 그대로 우익이다. 그리고 극우도 없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보수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단계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건 뭐냐면 현행 헌법 질서를 정착화시키는 그 단계가 보수가 정립된 시기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의원은 자율권을 행사해야 된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정당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조직이고 국힘당은 윤석열의 조직이다. 보수가 정립이 안 됐다. 그런데 무슨 진보가 있느냐? 아니다. 양쪽 다 부패가 있다. 근데 현 단계는 민주당이 더 부패했다.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대통령직에도 도전해 본 사람인데 내가 어디 다니면 말을 잊지 않고 그래도 알아봐주고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성원해 준 사람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가 잘 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